안녕하세요. 무명의 학교종이 땡땡땡입니다. 오늘 수업은 정말 중요한 대자연의 법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2012년 12월 20일을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고대 마야인들의 달력으로 종말론까지 번져 한때 영화까지 나오며 떠들썩하기도 했는데요. 그것을 알아보고자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팀이 고대 마야의 수도였던 과테말라 티칼로 향했습니다. 마야 분장 해독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스탠리 구엔더 박사를 만나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야인들은 석주라는 비석처럼 생긴 돌들에 마야 달력의 기간을 기념하였는데요. 특정 주기마다 석주를 바치는 거예요. 10년 주기, 20년 주기 이런 식으로요. 가장 중요한 주기는 400년 주기인데요. 박툰 주기의 끝입니다. 당시 마야인들의 생각으로는 세상이 2012년에 종말이 오는 거였나요? 라는 질문에 구엔터 박사는 13박툰의 끝이 세상의 끝이 될 거라는 마야인들의 예측이 있었습니다. 10번째의 석주에 정확한 시기를 가리키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계산법이 아주 복잡하더군요. 그래서 계산법은 생략할게요. 중요한 사실은 이 석주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달력의 끝이 아니고 한 주기의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주기의 단위는 점점 더 커져요. 다음 주기가 그 전 주기보다 길어요.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했을 때처럼 마야인들은 2012년 12월 21일을 달력의 특별한 날로 생각했습니다. 이번 400년 주기의 끝이었으니까요. 라고 박사는 말을 합니다. 종말은 없군요. 라는 질문에 박사는 종말이 아닙니다. 또 한 번의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예요. 다시 시작되고 반복되죠. 그런 시작이 영원에 가깝게 반복됩니다. 그럼 영원히 반복되나요? 라는 질문에 박사는 우린 지금도 마야인들의 끝을 찾는 중이니까요. 라고 끝을 맺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야인들의 달력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2012년 12월 21일은 종말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새로운 시작일지 대자연의 법칙을 공부해 보려고 해요. 공부하기에 앞서 먼저 2012년 12월 21일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2012년 12월 21일은 2012년의 끝자락으로 해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대자연에서 여기까지만 예언가들에게 알려주다 보니 인간의 해석으로 종말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지요. 2013년도부터 일어나는 것은 우리들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언으로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인본 시대, 즉 인간이 세상을 운영하는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신들이 결정을 해서 금을 그어놓은 시대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할 수도 없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 그 예언도 뒤바뀌게 됩니다. 이 엄청난 일이 2013년도부터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돋움하기에 최고로 유리한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3대7의 법칙으로 우리가 지혜를 열어 이 세상을 풀어나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자연에는 3대7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3대7 법칙 때문에 이 지상에 와 있는 것입니다. 2012년까지는 선천시대로 우리가 모자라는 것을 채우는 시대입니다. 질량이 모자라는 것을 채운다입니다. 3대7의 법칙이라는 것은 70%의 범위는 선천시대, 즉 2012년 12월 21일까지 얘기하는 것이고 2013년도부터 후천시대에 접어들었는데요.
선천시대 때 만들어 놓은 70% 위에 30%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천시대는 70%까지 우주가 운행이 되었고 이 땅에도 70%가 진화가 됐고 70%의 모자람을 채웠다의 시대입니다. 선천은 지금의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 속에서 진화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이루기만 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뤄놓은 70%를 가동해서 이뤄낸 선천시대를 마감하고 이제는 운용을 잘해서 인류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후천시대에 진입한 시대입니다. 선천과 후천의 분기점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우리가 종말을 예언했던 2012년 12월 21일 음력으로는 동지를 기점으로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는 후천시대이지 종말론이 아닌 것입니다. 선천은 대자연이 우리를 이끌어 키워내는 시대이며 선천시대는 이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선천시대가 끝날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인류의 모순이 다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인류의 모순이 다 나와 서로 싸우고 불신하고 헐뜯고 뭔가 큰 사고들이 무서울 정도로 연이어 일어납니다. 자연의 법칙 첫 번째. 사회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는 패턴이 있다입니다. 사건이 이슈가 될 때 어떤 하나의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닌 전체 그림을 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떨 때는 연예인으로 줄줄이 사고가 터집니다. 연예인의 계속된 자살, 연예인의 약물 복용, 연예인의 성상납, 연예인들이 가족들로부터 받는 고통, 연예인 사기, 연예인 도박. 이 모든 사건이 종합적으로 일어난 버닝썬 사건. 이것은 연예인들에게 각성하라는 자연의 메시지입니다. 연예인 편이 끝나면 군대에서의 줄이은 사고, 군대 편이 잠잠해지면 줄이은 경찰 사고, 국회 사고, 국회 사고가 몰아서 터지고 나면 또 다른 사고가 나면서 이런 구조가 반복되는 패턴이 자연의 작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자연은 질량을 모아서 몇 개의 사건을 줄줄이 터뜨리고 나서 잠시 놔두고 또 다른 사고로 옮겨가지요. 실제로 2014년도 한 해 동안만 일어난 사건을 분석해 본 결과 여수 기름 유출 사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부산 기름 유출 사건, 마우나 리조트 강당 붕괴 사건, 학생 10명 사망, 100명 부상, 두 달 후 더 큰 사고로 세월호 참사 300여 명 사망, 안전점검 소홀과 장치 이상으로 3월 16일 동두천역 열차 탈선 사건, 이 사건 시작으로 멈춰버린 지하철 열차 사건 6건, 열차 사건 7건이 한 달 동안 벌어지게 됩니다. 7건이 끝이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크게 5월에는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건으로 부상 170여 명, 며칠 후 금정역에서 전동차, 전기장치 폭발 사고, 대구 사대부고 화재로 시작된 당일리 화력발전소 화재,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로 7명 사망, 40명 부상, 장성 요양병원 화재 21명 사망, 전부 5월에 발생된 이슈가 된 화재입니다. 이렇듯 대자연은 모순을 만져보라고 한 건이 터지면 이슈가 되지 않으니 여러 건을 줄줄이 터지게 하여 온 국민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패턴이 있답니다. 한 사건만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전체 사회가 골마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이것은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일본, 미국 등 요새 한참 이슈가 되고 있지요. 골마 터져야 될 것들이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 두 번째. 보여준 모순을 노력하여 바로잡아라.
그렇다면 이 모순들을 어쩌라고 대자연은 보여주시는 걸까요? 이 모순을 바로잡으라는 메시지입니다. 후천시대에 터져버린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대참사를 기억하시죠? 300여 명의 어린 학생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별이 되었던 대표적인 인재. 대한민국은 안전불감증, 비극적인 사건이며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어른들에게 교과서로 삼으라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세월호 대참사 이후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메시지인데요. 과연 모순이 바로잡혔을까요? 2014년 해양서구는 1330건이었지만 2018년 2671건으로 4년 전보다 오히려 2배가량 증가했으며 하루에 6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셈입니다. 특히 세월호처럼 배가 침몰한 사건도 2014년 19건에서 2018년 38건으로 이 역시 2배로 늘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세월호 침몰을 기점으로 200에서 300명이었으나 매년 400에서 500명으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후 우리는 아직도 다를 것이 없음을 증명하는 수치이지요. 이 의미는 300명의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 희생되었음에도 우리는 아직도 달라진 게 없다는 슬픈 현실입니다.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은 메시지를 주기 위한 아이들의 희생이 메시지를 받지 못한 어른들로 인해 부질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가 메시지를 알아차리고 노력할 때까지 대자연은 더 큰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과제를 주시게 되는데요. 그 사건에 우리 가족은 휘말리지 않아서 안심해야 할까요? 이어서 다음 강의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별이 되어버린 아이들의 친구들이 어른들에게 호소하는 목소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